네, 자, 이번 시간은 스프링 MVC 어플리케이션 작성 세 번째 시간으로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을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수정 및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프링 MVC에서의 예외 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을 구현할 때 컨트롤러와 JSP 구현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을 포워딩 해주는 업데이트 유저 폼이라는 메서드를 컨트롤러 클래스에 선언해 주시고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파라미터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리스트 JSP 페이지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요청을 유저 리스트 JSP에서 보내기 때문에 페이지를 수정하시고 수정하는 화면에 해당하는 유저 업데이트 .jsp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SP를 실행하시면 되겠죠.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 처리하는 호출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리스트 .jsp에서 수정이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저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유저 폼이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사용자 ID 값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입력받은 ID 값으로 서비스에 있는 get us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유저 VO 객체가 리턴이 되고 유저 VO 객체를 서비스가 컨트롤러에게 리턴해 주겠죠. 그 결과를 받아서 유저 업데이트 .jsp라는 페이지로 포워딩이 되면서 리턴 받은 유저 VO 객체 정보를 유저 업데이트 JSP에서 읽어서 화면에 뿌려주시면 되겠죠. 유저 리스트 JSP에서 수정이라는 문자열에 링크 태그, A 링크 태그를 걸면서 업데이트 유저 폼 .id라고 하시고 ID 값을 get 방식으로 이와 같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자바에서 마찬가지로 등록 화면 처리에서 마찬가지로 값을 남녀 정보와 거주지 정보를 저장해서 담아주시고 추가적으로 수정이기 때문에 유저 서비스에 getUser 메소드 호출해서 유저 VO 객체를 받아서 같이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젠더 리스트라는 거에 성별에 관련된 값을 담은 리스트, 시티 리스트에 거주지 정보를 담은 리스트 객체, 유저라는 어트리뷰트 값에 유저 VO 객체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각의 맵에다 한꺼번에 담아서 이 맵 객체를 모델 앤 뷰에 저장해 주시고 결과 화면을 뿌려줄 유저 업데이트 JSP 페이지명을 뷰 네임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에서는 map.cityList라고 하면 컨트롤러에서 준 거주지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트 객체죠. 그것을 포2로 돌리고 현재 사용자의 거주지 정보와 그러니까 map.user는 유저 VO 객체에 담겨져 있는 거주지 정보죠. 거주지 정보와 그 시티 리스트에 있는 시티 네임이 똑같으면 그때 해당되는 거주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똑같으면 해당되는 시티 이름을 selected라고 하시면 현재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명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목록에서 수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저 리스트 .jsp에서 수정이라는 문자열에 A 태그의 링크를 이와 같이 업데이트 유저 폼.do라고
기술해 주시고 id 값을 이와 같이 get 방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유저 폼이라는 메서드가 이와 같은 URL과 매핑돼서 업데이트 유저 폼이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get 방식으로 넘어온 쿼리 스트링을 request param이라는 어노테이션에 선언하시면 id 값에 유저 id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에 get 유저 호출해서 유저 VO 객체에 담아주시면 되고, 성별에 관련된 값을 리스트에 저장, 그리고 거주지와 관련된 정보 리스트에 저장, 각각 정보를 맵에 정의한 후에 그 맵 객체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업데이트 페이지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유저 업데이트 JSP에서는 이 페이지가 호출이 되자마자 여기서 성별과 관련된 map.genderlist라고 해서 잠깐 다시 컨트롤러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맵이죠. 맵 객체가 모델 앤 뷰에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어트리뷰트가 맵이고 여기에 선언된 리스트 이름이 젠더 리스트죠. 그죠? 그래서 map.genderlist라고 사용하시면 요 남녀라고 하는 이 성별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남녀라고 하는 값을 for each 태그로 루핑을 돌리면서 남녀라고 하는 값 중에 한 값이 젠더 네임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젠더 네임과 map.user는 현재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죠. 값이 동일하면 실제 남이라는 값이 유저 객체에 유저 VO 객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남자겠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남이라는 값이 에디오 버튼이 체크드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도 마찬가지로 거주지 목록 리스트를 for 루핑을 돌리면서 그 루핑 돌렸을 때의 거주지 명과 실제 사용자의 거주지 명을 비교해서 같으면 해당되는 도시명을 선택되도록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 아이디에 있는 수정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아이디 값과 이름 그리고 성별 그리고 거주지 정보가 이와 같이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화면에 관련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과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컨트롤러와 JSP 구현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유저라는 메서드를 선언하시고 업데이트 하려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VO 객체를 인자로 받으시되 등록에서 보셨던 add model attribute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도 마찬가지로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정 후에 목록 조회가 리다이렉트 되도록 처리해서 수정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저 업데이트.jsp 페이지에서 수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정 처리하는 기능을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SP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업데이트 JSP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겠죠. 하시면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유저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업데이트 유저라는 메서드에서는 서비스에 있는 업데이트 유저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업데이트를 처리한 후에 바로 목록 조회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getUserList라는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다시 한번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getUserList 메서드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뿌려줄 UserList JSP가 포워딩이 돼서 수정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 업데이트 JSP에서는 ID 값은 수정하시면 안 되겠죠. 출력할 때는 map.user.userID. 자, 이것은 컨트롤러에 에서 저장해준 모델 앤 뷰에 맵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맵에 유저 VO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유저 VO 객체에 있는 유저 ID 값이 여기 출력이 되는 거죠. 또 ID 값은 수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출력만 하시고 대신에 수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ID 값을 올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히든 태그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ype hidden이라는 인풋 태그 선언하시고 유저 ID 주시면 되고 값을 map.user.userID로 유저 ID 값을 수정 처리하실 때 같이 전달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정이기 때문에 포스트 메서드를 기술해 두시고 update user.do라고 하시면 이제 수정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에서는 수정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VO를 인자로 받으시되 모델 어트리뷰트란 어노테이션 선언하시고 서비스의 업데이트 유저 메서드 호출하신 후에 사용자 목록 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getUserList.do를 리다이렉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목록 조회에서 수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이와 같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름과 성별을 거주지를 변경하신 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수정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기 위해서는 유저 업데이트 JSP에서 폼 태그 선언하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같이 히든 태그에 유저 ID 값을 담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폼 태그에서 ID, 이름, 성별, 거주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수정 버튼을 서브밋 하시면 유저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유저라는 URL을 가진 업데이트 유저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사용자 수정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VO 객체가 인자로 전달이 되는 거고 서비스의 업데이트 유저 그리고 업데이트 정보를 처리한 후에 사용자 목록 정보가 바로 조회되도록 getUserList.do 이 메서드를 자동으로 다시 한번 호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름, 성별 변경하시고 거주지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 그리고 성별 거주지가 바뀐 것을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컨트롤러에서는 delete user라는 메서드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번에는 pass vari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request 매핑과 pass variable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시고, 등록 수정과 마찬가지로 삭제 후에 목록 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삭제된 사용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유저 리스트 JSP에서 삭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JSP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어노테이션이죠. pass vari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pass variable은 파라미터를 쿼리 스트링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URL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의 업데이트 요청에서는 쿼리 스트링 형태로 물음표하고 ID는 유저 ID 이렇게 보통 많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삭제 요청은 delete user.do라는 요청을 보내면서 URL 형식으로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슬래시 하시고 유저 아이디라고 요청을 보내시면 컨트롤러 쪽에서 delete user.do라고 하시고 여기서 준 URL 형식으로 뒤에 보낸 아이디를 이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는 delete user 메서드에 pass vari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시고 id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URL 상에 추가된 이 id 값이 이 id 변수에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뒤에 가서 RESTful 웹 서비스 구현을 하실 텐데요. RESTful 웹 서비스에서는 주로 해당되는 값을 이와 같이 URL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로 많이 그와 같이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pass variable 하고 id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ass vari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의 URL 패턴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디스패처 서블릿의 URL 패턴이 별표.do였죠. do였다면 pass variable을 처리하기 위해서 URL 패턴을 슬래시로 변경해 주셔야지만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컨트롤러와 JSP 호출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list.jsp의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유저 컨트롤러에 delete user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delete user 메서드에서 서비스에 delete us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 후에 목록 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getUserList라는 메서드가 다시 한번 불려지고 userlist 페이지, list.jsp 페이지가 포워딩이 되게 됩니다. userlist.jsp에서 기존에는 쿼리 스트링 형태로 보내셨다면 삭제했을 때는 해당하는 유저 아이디를 URL 형식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L 형식으로 아이디 값을 보냈기 때문에 delete user.do 하시고 id 그리고 이 id 값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언하시면서 pass variable 어노테이션 사용하시면 됩니다. 삭제 요청을 보내면 바로 삭제된 것을 이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처리할 때 pass vari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web.xml의 디스패처 서블릿의 URL 패턴을 별표.do를 슬래시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한 후에 서버를 리스타트 하시고요. 그리고 user.list.jsp에서 delete.user2라고 하면서 URL 형식에 해당하는 URL 형식으로 유저 아이디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유저 컨트롤러에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pass variable annotation 사용하신 거를 보실 수 있고 getUserList.do라는
메서드가 다시 한번 리다이렉션에서 호출이 되겠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삭제 처리가 된 것을 바로 되고 목록 조회가 다시 이루어져서 삭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프링 엠부시의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exception handler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메서드 위에 add exception handler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 handle exception이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되는 exception의 타입과 예외의 타입과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또 JSP 페이지를 하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클래스 내부에 handle exception이라는 메서드를 선언해 주시고 exception이라는 객체를 인자로 받으시면 exception 객체가 발생했을 때, 즉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되자마자 이 handle exception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view error.jsp라는 에러 정보를 뿌려주는 JSP 페이지가 바로 포워딩이 돼서 어떤 예외 타입과 어떤 에러 메시지가 작성했다라는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에러 페이지를 또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view error JSP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view error.jsp 페이지에서는 exception이라는 내장 객체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is error page true라는 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is error page 설정 속성값을 설정하지 않으시면 false이기 때문에 exception 객체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exception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is error page true라고 하시고 exception의 클래스 이름, exception의 타입을 어떤 exception이 발생했는지를 출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exception.getMessage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에서 컨트롤러에서 발생되는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exception handler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와 같이 handle exception 메서드에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 예외 클래스에 해당하는 exception을 인자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에러 정보를 뿌려줄 view error JSP 페이지명을 이와 같이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view error JSP에서 마찬가지로 is error page true라고 반드시 설정하시고 exception. 클래스 get 클래스 getName 하시면 에러 타입 그리고 exception.getMessage 하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SQL문을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from users where user id에서 user id 값을 다른 이름으로 잘못된 이름으로 설정하고 자, exception이 발생됐을 때 에러 정보를 뿌려주는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목록 조회는 이루어지시죠. 여기서
사용자 상세 정보를 클릭할 때 쿼리 문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여기 나타난 페이지가 viewError.jsp죠. 그래서 해당하는 exception은 SQL 문법이 잘못된 exception이 발생하신 거고,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유저 id라는 원이라는 그 식별자가 잘못됐다고 이와 같이 메시지가 나타나시는 거죠. 스프링 MVC 예외 처리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MVC 어플리케이션 작성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정보를 수정 처리를 하는 화면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정보를 실제로 수정과 삭제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스프링 MVC에서 예외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